예, 출결 상황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출결을 입력할 때는 종류 구분을 선택한 다음 날짜별로 체크 및 저장, 그 다음 나타나는 비고 등록까지 해주시면 되는데요. 비고 등록은 보조부의 성격으로 필수 입력은 아니나 추후 특기사항을 입력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 입력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평소 출결 내용을 입력하시고 보통 월 말에 마감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오른쪽 끝에 마감 수업 일수를 수업 일수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그 출결을 상신, 결제할지 여부는 학교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결제를 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기결문서를 취소하고 마감 취소, 그 다음 수정, 마감, 상신 결제를 해야 하므로 신중히 검토 후 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출결 관리가 나이스 화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이스 화면의 학적 출결 관리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반 학생들의 출결 관리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번 학생이 11월 12일 날에 교회체험학습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종류는 결석이 될 거고요. 구분은 출석 인정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종류와 구분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해당 날짜의 칸을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그 내용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고 등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비고 등록은 그 보조부의 성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추후 그 결석계라든지 또는 교회 체험학습 근거 자료 등과 비교해 보기도 하고 또 특기 사항을 입력할 때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써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그 양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유롭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면 비고 등록까지 완료가 되게 되고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이제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1월 30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11월 30일까지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요. 학년 말에 미리 마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월 말까지 기간을 수정해 주시고 마감을 해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월 말까지 그 기간을 정해놓고 마감을 하시면 예, 다음과 같이 수업 일수와 마감 일수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게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학교에서 보통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출결을 상신을 한 다음 결제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결제를 하는 식으로 결정을 한 경우에 이게 관리자용 출결 통계에서 승인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월달 걸로 미리 10월달 걸로 승인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인 요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마감이 되지 않은 반이 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안내 문구가 뜨게 되고요. 그 이후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기한문 작성 화면으로 이동이 돼서 결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제를 하게 될 경우 추후 오류 내용이 발견되어 수정을 하게 될 경우 기결문서를 취소하고 마감을 푼 다음에 그 해당 내용을 수정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마감, 상신, 결제를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결제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을 경우에 좀 섬세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 승인 요청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 다음은 출결 증빙 자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결 증빙 자료는 보통 학교에 따라 월에 한 번 또는 학기에 한 번 정도 정해진 시기에 그 자료를 제출하게끔 하는데요. 그 내용 중 좀 알고 계셔야 되거나 또는 변경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결석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석계는 달라진 내용이 조금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3일 이상 결석을 하게 됐을 경우 제출하는 병원 진료서라든지 이제 이런 병원 진료 기록 등을 개인 정보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 학부모 회수 또는 학교에서 자체 파쇄하는 메뉴를 넣게끔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양식을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고 계신 이 결석계 양식은 나이스 자문위원단 방극진 선생님께서 이제 만들어 주신 양식인데요. 가운데 보시면은 증명 서류 발행일과 발행기관, 다음으로 이 개인정보, 학생의 소견서라든지 또는 진단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난 다음 부모님께서 회수 요청을 하면 그대로 보내드리시면 되고요. 또는 부모님께서 파쇄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자체 파쇄를 하겠다는 처리 방법의 내용을 여기 추가를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양식을 참고하셔서 학교에서 추가하신 다음에 이제 앞으로 사용하시거나 또는 양식이 필요하신 경우 자문위원단 선생님들께 요청을 하시면 아마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 가지고 계신 결석계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근거 자료 있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의사진단서라든지 또는 진료 확인서, 처방전 같은 경우는 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같이 쌍으로 묶어서 제출을 해주시고 교회 체험학습은 알고 계시다시피 출석 인정으로 처리된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관련 출결 증빙 자료인데요. 격리 통지서라든지 입원 치료 통지서 등이 있겠죠. 이 내용은 최근에 공문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2021 2학기 초등학교 원격 수업 및 등교 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공문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다른 내용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교 수업 중 등교 중지 대상 학생에 대해 출결 증빙 자료를 어떤 것을 받아야 되고 등교 중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 대상은 어떤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정도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고위험군 학생,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출석 인정 결석이 되기도 하고 질병 결석으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관심과 주의 단계, 위기경보 단계일 경우에는 이제 질병 결석 처리가 되고요.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에는 출석 인정 결석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을 해도 괜찮고, 또는 학기에 한 번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접종한 학생들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하고요. 해당 학생들의 증빙 서류는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 확인서 또는 방문 확인서로 이제 증빙 서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출결 특기사항 입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장기 결석은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해서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 장기 결석의 기준은 그 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데요. 최소 4일에서 최대 10일 사이에 아마 학교에서 정해놓은 장기 결석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따라서 그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타 결석이 있는데요. 이 기타 결석은 단 하루만이라도 그 사유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단기 결석은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고요.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는 그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년 동안 단 한 번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는 개근으로 입력을 하고요. 이때는 일괄 개근 입력을 버튼을 입력하시면 좀 편하게 업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예시가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63페이지, 64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나이스에서 간단히 예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결 특기사항은 그 학적, 출결 관리, 아까 출결 관리 하셨던 메뉴 상단에 보시면 출결 특기사항 등록 탭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학년 반 조회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우리 반 학생의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때 학생의 그 이름을 클릭하시면은 이 학생의 비고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비고 가져오기는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고 가져오기를 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입력하실 때 개인별로 개별로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 1학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참고로 이제 특기사항을 쓸 경우에는 반드시 비고의 내용과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평소 꼼꼼하게 그 입력을 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경우에 이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병 결석이 지금 7일이고 보통 학교에서 장기 결석의 기준으로 7일을 정한 학교가 꽤 많거든요. 이제 장기 결석에 해당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리골절로 인한 수술이 7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 결석은 이제 피부 발진이죠.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 다른 학생은 이제 결석이 없네요. 이제 뭐 예를 들어 결석 중에 기타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루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특기사항을 입력하셔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제 1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한 명도 없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 친구들이 이제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개근이라고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2명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냥 입력하는 게 더 빠르겠지만 사람이 많은 학급에서는 개근 일괄 입력 이 탭을 입력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그 하나도 없는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개근이라는 말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당 재료를
저장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출결 업무는 마무리되게 됩니다.